안녕하세요. 테크 크리에이터 꿀란지 PD입니다. 아이폰 12, 아이폰 11 프로, 갤럭시 S1, 갤럭시 Z 폴드2, 갤럭시 A12까지 다양한 스마트폰 이름이 존재하는데 이런 이름들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스마트폰 브랜딩의 핵심은 이름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잘 만들어진 이름은 매우 중요해서 2007년에 공개된 아이폰이나 2010년에 공개된 갤럭시 S 모두 지금도 잘 사용되고 있습니다. 아이폰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해볼게요. 지금은 세상을 떠났지만 프레젠테이션을 이야기할 때 언제나 등장하는 스티브 잡스가 2007년 아이폰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전화기를 의미하는 폰 앞에 붙은 I가 가지는 의미는 이보다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서 1998년 스티브 잡스의 아이맥 발표에서 나옵니다. I는 5가지 의미, 인터넷, 인디비주얼, 인스트럭트, 인폼, 인스파이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이맥을 통해 붙여진 의미이지만 내용상 아이폰에도 모두 해당됩니다. 인터넷은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 없고 개인 장비를 뜻하는 인디비주얼, 정보를 알려준다는 의미가 있는 인스트럭트, 정보를 알아낸다는 의미가 있는 인폼, 영감을 준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인스파이어까지 듣고 보면 고개를 끄덕이게 됩니다. 아마도 많은 분들이 I가 가지는 의미가 인터넷 정도로만 알고 있거나 I가 뭐가 중요하냐 그냥 아이폰인데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아이폰 뒤에는 6S, 10R, 12 프로와 같이 숫자와 문자로 된 다양한 조합이 붙습니다. 때로는 별다른 의미가 없기도 하지만 제품의 특징을 가장 압축적으로 잘 보여주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아이폰은 스펙적으로나 기능적으로나 뭔가 확 바뀔 때 그냥 뒤에 붙는 숫자가 바뀌고 그렇지 않을 때는 S가 살짝 붙는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 S가 가지는 의미는 매번 다릅니다. 2009년에 나온 아이폰 3GS에서 3G는 3세대 이동통신 방식을 의미하고 S는 스피드인데 이전 세대 모델인 아이폰 3G보다 속도가 더 빨라졌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2011년에 나온 아이폰 4S는 애플의 인공지능 비서인 시리가 처음 탑재되면서 S는 시리를 의미했죠. 2013년에는 아이폰 5S와 아이폰 5C가 세상의 모습을 드러냈는데 아이폰 5S에서 S가 대문자에서 소문자로 변경되었습니다. 아이폰 5S를 대문자로 적으면 5와 S가 헷갈려 보일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업계의 정설입니다. 아이폰 5S에는 지문인식 기술인 터치 아이디가 탑재되었는데 S에 대해서 두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하나는 지문인식 센서가 들어왔으니까 센서를 의미한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지문인식을 통해서 보안을 강화했으니까 시큐리티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아이폰 5에서 함께 나온 아이폰 5C는 화이트, 핑크, 블루, 그린, 옐로우 5가지 색상으로 아이폰 중에는 처음으로 다수 컬러를 출시했습니다. 그래서 아이폰 5C에서 C는 컬러입니다. 2015년에는 아이폰 6S가 나왔는데 터치 압력에 따라 명령을 달리 인식하는 3D 터치 기능이 탑재되었습니다. 그래서 S의 의미는 민감함을 의미하는 센시티브인 거죠. 2018년에는 아이폰 XS와 아이폰 XR이 등장했는데 S와 R을 두고 다양한 의견이 있었으나 애플의 마케팅 수석 부사장인 필 실러가 언론 인터뷰에서 아무 의미도 담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우스갯소리로 아이폰 XS가 전작에 비해서 달라진 게 많이 없다 보니까 S가 의미하는 것이 세임이나 쏘리 아니냐는 농담도 있었습니다. 아이폰 중에 뒤에 SE가 붙는 제품이 2016년과 2020년에 두 번 나오기도 했는데 SE는 스페셜 에디션을 의미합니다. 사실상 기존 부품 활용을 위한 모델이긴 한데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나오면서 많이 팔리기도 했습니다. 애플 아이폰에 이어서 삼성 스마트폰으로 이야기의 대상을 옮겨보면 우리 머릿속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갤럭시입니다. 그런데 삼성 스마트폰을 상징하는 이름이 처음에는 갤럭시가 아니었습니다. 삼성은 피처폰 시장에서는 애니콜이라는 매우 굵직하고 강력한 브랜드를 가지고 있었지만 스마트폰으로 넘어오면서 새로운 브랜드가 필요했고 2008년 아이폰의 대항마로 옴니아를 내세웁니다. 그런데 옴니아폰은 옴니아와 쓰레기를 합친 옴렉이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었고 사실상 실패한 브랜드가 되었습니다. 이후에 삼성전자는 옴니아를 완전히 지워버리면서 애니콜의 명성을 이어갈 새로운 브랜드가 필요했고 하늘의 은하수를 뜻하는 갤럭시를 선택했습니다. 삼성이 갤럭시를 사용한 이유는 삼성 스마트폰의 미래가 우주에서 빛나는 은하수처럼 찬란하길 바란다는 의미를 담고 싶었기 때문이죠. 2010년 출시된 첫 갤럭시 스마트폰 갤럭시 S에서 S가 삼성을 의미하는 것이냐는 의견이 쏟아져 나오기도 했었는데 슈퍼 스마트를 광고에서 직접적으로 사용했습니다. 10년이 훌쩍 넘게 지난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네이밍에 담겨진 의미가 충분히 달성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처음 갤럭시 S가 나왔을 때는 애니콜을 계속 가져가면서 애니콜 갤럭시 S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2011년에는 S펜을 탑재한 스마트폰 갤럭시 노트가 처음 등장했고 노트는 메모나 쪽지인데 S펜으로 언제 어디서나 기록할 수 있다는 의미를 담았습니다. 이후에 삼성전자는 세대별로 뒤에 붙는 숫자만 늘려가는 네이밍을 하다가 2016년에 갤럭시 노트 7이 폭발 사고로 단종되면서 2017년에 갤럭시 노트 재출시 모델 이름을 갤럭시 노트 FE를 사용했습니다.
여기서 FE는 펜 에디션을 의미하는데 사고로 노트 시리즈가 한 해를 건너뛰게 되면서 노트 시리즈를 기다려온 팬들을 위한 한정판이라는 마케팅 의미를 담았습니다. 이후에 2020년에 갤럭시 S20의 다운그레이드 파생 모델을 출시하면서 FE를 다시 한번 사용해서 갤럭시 S20 FE로 명명했습니다. 여기에 왜 펜 에디션을 붙였는지 이해가 되지는 않는데 부품 재고떨이를 위한 목적은 갤럭시 노트 FE와 동일하다는 우스갯소리도 있었습니다. 삼성은 스마트폰 라인업을 다양하면서 갤럭시 A, 갤럭시 M 등의 이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갤럭시 A에서 A는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데 SAM, SUNG, 삼성에서 S 다음 두 번째에 있는 A라는 것과 알파의 A입니다. 삼성은 A를 통해서 프리미엄품 이외의 시장에서 첫 번째라는 의미를 부여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 2021년 들어서는 갤럭시 A 시리즈 언팩 행사의 이름을 어썸 언팩이라고 부르면서 놀라움을 의미하는 어썸이라는 의미도 더했습니다. 갤럭시 J에서 J는 주니어를 사용해서 완전히 저가형 시장의 라인업에 사용했는데 역시나 저가형 모델이었던 갤럭시 On과 라인업이 겹쳤습니다. 여기서 O는 스마트폰 보급을 위한 저렴한 라인업으로 누구나 스마트폰을 켤 수 있다는 의미 정도로 해석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보급형 라인업으로 갤럭시 E도 있었는데 꼭 필요한 기능만 넣었다는 의미로 필수적인을 의미하는 에센셜을 사용했습니다. 2019년 이후에는 복잡한 중저가형 라인업이 갤럭시 A와 갤럭시 M 두 가지로 정리되었습니다. 갤럭시 M 시리즈에서 M은 밀레니얼인데 사전적으로는 1000년간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사회적으로는 디지털 기기를 태어나면서부터 자연스럽게 접하는 세대를 지칭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갤럭시 M 시리즈에서는 사회적 의미로 해석하면 됩니다. 2020년에는 새로운 갤럭시 라인업으로 폴더블 폰을 위한 갤럭시 G가 나왔습니다. 알파벳 G가 마치 뭔가를 접는 듯한 모습을 연상시키기 때문에 사용했다는 의견도 있고 알파벳 마지막 글자로 스마트폰 끝판왕이라는 것을 강조한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애플 아이폰과 삼성 스마트폰 네이밍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언제부터인가 네이밍 뒤에 미니, 프로, 울트라, 플러스와 같은 단어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애플은 처음에는 플러스만 사용하다가 미니, 프로 맥스까지 사용을 하고 있고 삼성은 에센셜 라이트를 일부 사용하면서 울트라와 플러스를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단어들은 동시에 출시된 제품이라고 할지라도 급을 나누는 데 사용되고 있는데 처음에는 디스플레이 크기를 구분한 정도로만 사용되다가 2019년 이후에는 제품의 등급을 확실히 나누는 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이름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생각보다 많은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겁니다. 사실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 스마트폰 이름에 담겨진 의미까지 알아야 될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알고 나니까 생각보다 더 흥미롭지 않으신가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잠시만요. 아직 안 끝났습니다. 여기 있는 꿀단지 누르고 가셔야죠. 꿀단지 PD 영상을 계속해서 받아볼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더 재미있고 흥미롭고 정보가 가득합니다. 여기는 이 영상 한번 보세요. 정말 잘 만들어진 영상이고요. 여기는 이 영상 최신 영상인데 정말 따끈따끈합니다. 재밌어요.